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꿀 한 스푼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꿀단지가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의 꿀은 여전히 썩지 않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냉장 보관도 방부제도 없던 시대에 만든 음식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꿀의 항균 항산화 능력은 오랜 시간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달콤한 식품을 넘어 시간도 세균도 버티지 못한 자연의 방어물질입니다. 그런데 꿀의 진짜 가치는 보존력이 아니라 치유력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꿀은 만성염증, 불면증, 장 건강, 위 점막 손상, 구강염증, 그리고 면역 저하 증상 등 우리가 매일 겪는 작고 반복적인 불편함을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꿀은 다양한 항균 펩타이드와 폴리페놀, 천연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항생제처럼 작용하면서도 부작용은 적고 장기 복용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꿀은 약이 아니지만 약 이상의 회복 능력을 가진 자연의 복합제인 셈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자기 전 공복에 꿀 한 스푼을 섭취하는 습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력을 켜는 신호가 됩니다. 꿀은 섭취 후 빠르게 흡수되어 간을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를 진정시키며 장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전신의 염증 신호를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능의학 전문의들은 꿀을 면역계의 안정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꿀의 놀라운 작용은 단순히 달콤하다는 이유로 무시되곤 합니다. 우리는 당류라는 이유만으로 꿀을 경계하고 오히려 합성 감미료나 정제된 당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죠. 그러나 꿀은 자연에서 완성된 식품 중 거의 유일하게 당분이면서도 항염 효과를 가진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꿀이 단순히 요리에 넣는 재료가 아니라 하루를 건강하게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이 왜 단순한 당이 아닌지,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자연의 과학과 치유력이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몰랐던 꿀의 진짜 쓰임새,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꿀을 달콤한 식재료 정도로만 여기는 이유는 그 속에 어떤 영양이 담겨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꿀은 단순한 당분이 아닌 꿀벌이 자연에서 수천 번의 왕복을 거쳐 만든 복합 영양물질입니다. 한 마리의 꿀벌이 꿀 일지를 만들기 위해 평균 3-5영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건 이 작은 음식 하나에 자연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담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스푼의 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꿀은 단순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된 당 성분 외에도 항균 펩타이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소량이지만 생체 기능에 큰 영향을 주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체내에서 만성 염증을 낮추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며 특히 면역계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글루코오키시다아제라는 효소는 체내에서 천천히 과산화수소 HO를 생성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대한 자연 방어력을 높여주는데 이는 꿀이 감염이나 상처 회복에도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고대 인도와 그리스에서는 꿀을 먹는 약이자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용이 단순한 영양 공급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꿀은 섭취 시간에 따라 작용 방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자기 전 꿀을 소량 섭취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이 활성화돼 수면 유도와 숙면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잠자는 동안 기능을 도와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고 면역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꿀은 칼로리보다 기능을 먼저 봐야 하는 음식입니다. 당이라는 이유로 꺼리기보다는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자기 전 공복 상태에서 꿀을 섭취하면 소화 부담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전신 회복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꿀 한 스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순한 형태의 영양치료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 3명 중 1명은 한 번쯤 만성 소화불량, 속쓰림, 과민성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계 문제를 경험합니다. 특히 위염과 위궤양은 단순한 위산 과다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만성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점 더 만성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 손상뿐 아니라 헬리코박터균 감염, 심할 경우 위암의 전 단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꿀은 단순히 편안한 음식이 아니라 실제 위점막을 보호하고 항균 작용으로 세균을 억제하며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천연 치료제로 기능합니다. 꿀에는 글루코기시다아제글루코스 아크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어 체내에서 과산화 수소 HO를 소량 생성합니다. 이는 꿀의 강력한 항균 작용의 핵심인데 헬리코박터균을 포함한 위장관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입니다. 또한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위 점막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 위염 위궤양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2017년 파키스탄 펀자브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위 점막 회복 속도와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특히 만성 위염 환자들에게서 통증 감소와 소화 능력 향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꿀을 섭취한 실험지의 위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궤양 부위의 조직 재생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꿀은 단순히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위의 면역 환경을 개선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관여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 상태에서 소량의 천연꿀을 단독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또는 자기 전 공복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방식은 속쓰림 없이 꿀의 흡수를 돕고 위장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꿀에 생강가루를 약간 섞어 섭취하면 위장 내 혈류 개선과 항균 작용이 더 강화됩니다. 이 조합은 예로부터 아유르베다인도 전통의학에서도 위장병 치료에 널리 사용돼 온 방식입니다. 단, 위염이나 궤양이 심한 상태에서는 꿀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공복에 꿀만 단독으로 고농도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 1티스푼 약 57지를 기준으로 하루 12회가 적정량입니다. 반드시 정제된 사양꿀이 아닌 천연꿀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처럼 꿀은 위장 건강을 위한 단순한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회복 성분이며 복용법만 잘 지킨다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자연치료입니다. 꿀은 단독으로도 뛰어난 건강식품이지만 특정 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마치 자연에서 만들어낸 복합 처방처럼 꿀이 각 식재료와 만나며 다양한 증상에 작용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셔보세요. 우유 속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꿀은 뇌에 안정적인 당을 공급해 수면 중 혈당 저하를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뇌와 신경이 차분해지며 숙면을 유도합니다. 관절이나 근육 통증이 잦다면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 혈액순환을 도우며 꿀의 항염작용과 만나 관절 통증이나 아침의 뻣뻣함을 완화시켜줍니다. 따뜻한 물에 꿀과 계피를 소량 섞어 아침 공복에 마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기침이나 기관지가 자주 불편한 분들은 꿀과 생강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생강은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꿀은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며 기침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즙이나 생강가루를 꿀에 섞어 하루에 2번 정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래가 많거나 폐가 약한 체질에는 꿀과 무의 조합이 효과적입니다. 무는 폐를 시원하게 해주고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으며 꿀과 만나면 면역력을 높이고 가래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 생긴 물을 하루 23회 마시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로가 쉽게 쌓이거나 자주 붓는다면 꿀과 마늘 조합을 추천합니다. 마늘의 강한 항염 성분은 꿀과 함께 먹을 때 자극은 줄이면서 항산화 작용을 더욱 높여줍니다. 특히 만성 피로와 면역 저하에 탁월하죠. 얇게 썬 마늘을 꿀에 재워두고 하루 12조각씩 드셔보세요. 이처럼 꿀은 섭취법에 따라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증상에 맞춘 회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한 가지 조합부터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꿀은 그저 달콤한 음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당분처럼 보이지만 꿀 속에는 자연이 수백만 번의 꽃을 지나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회복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항균력, 면역세포를 깨우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우리 몸의 리듬을 되찾게 해주는 천연 효소까지. 꿀은 몸속 깊이 작용해 만성염증을 가라앉히고 지친 세포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되살려주는 자연이 선물한 가장 순한 회복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꿀 조합 레시피들 또한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온 경험 위에 현대의학의 근거가 더해진 실천 가능한 건강법입니다. 우유와 꿀, 계피와 꿀, 생강이나 무, 마늘과 꿀처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서로의 약효를 끌어올리며 몸의 회복력을 되살려줍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결국 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건강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일상에 꼭 필요한 건강 지식을 더 쉽고 더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